동북아 해양 수도, 금융중심지 육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뿐인 해수부 부활이나 선박금융공사의 무산은 지역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의 여권이 모처럼 의기투합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답답한 여야의 대치 전국 속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정의정의 팟토크, 오늘 두 번째 순서는 김정은 국회 정무위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예산안 심사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관련해서 국정원 개혁특위도 가시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어떠세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시는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참 여야 간에 어렵사리 지금 국회가 지금 타결이 돼서 예산안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 군데 암초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여야가 합심을 해서 예산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를 시키고 또 우리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률들을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안에 있어서도 여야의 여러 가지 좀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창조경제나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을 지킨다는 입장이고 또 민주당은 복지 예산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접점을 좀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 여당이라고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예산을 많이 주고 싶죠. 그게 당연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예산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쓰면은 국가 재정이 굉장히 빈약해지고 취약해지고 우리도 지금 남부 유럽 그리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 균형 재정과 복지 예산의 어떤 아주 절묘한 절충점을 잘 찾아가지고 그 예산 집행을 하자 하는 게 우리 여당 입장이고 야당은 일단 많이 나눠주고 보자 이런 입장 같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습니다만은 이 파일을 좀 키워가지고 나누어야 각자 돌아가는 몫이 크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 나눠버리면은 그 나중에는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참 그런 부분도 좀 야당에서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접점을 찾아서 준 예산안 편성까지는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 네.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관련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대공 수사권 축소라든가 아니면 국내 정보보험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예, 국정원 이제 개혁안이 이제 개혁특위가 가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국정원이 암암리에 정치권에 개입을 해서 또 이런 역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 국정원 개혁안이 대두가 되고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관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어떤 고유한 기능, 대공수사권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 그것도 아주 지독한 공산주의 국가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공에 있어서는 이 수사권이 약화가 된다든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데 그런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이 그동안에 어떤 안 좋은 기능이 있었던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만 국정원의 고유의 기능은 제한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과연 좀 진척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였습니다. 신재윤 국회 금융위원장에게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직접 질의를 하신 모습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을 해양 수도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진복 의원이 선박금융공사법을 발의를 했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왕 통과시킬 바에야 선박에만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우기 위해서는 선박과 관련 해양 산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해양금융공사가 되면 좋겠다 해서 또 제가 해양금융공사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선박금융공사는 WTO 규정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어떤 기금이나 예산을 써서 특정 산업을 지원하게 되면 그게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금융공사든 해양금융공사든 그런 부분은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뭐 다른 형태의 어떤 해양종합금융지원센터를 내려보내주겠다 이러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그거는 막 꼼수다, 안 된다, 위협하다 이래서 차라리 정책금융공사를 지금 산업은행에 다시 통합시키려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합시키지 말고 부산으로 내려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 부산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법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나니까 우리 강석훈 의원이 뭐 일종의 청부 입법이죠. 정부의 그 부탁을 받아서 지금 산업은행으로 다시 정책금융공사를 흡수시키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뭐가 이게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정부에서 선박금융공사가 안 되면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정책금융공사라도 부산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개정안 발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정금공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박민식 의원이랑 같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면 그 법률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정책금융공사를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 법 규정에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개정안이 들어있고 또 지금 정책금융공사가 선박금융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이 업무를 키워서 부산으로 오기 위해서 선박금융의 업무를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사실 애초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그리고 지역에서도 생각했던 것은 선박금융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금융공사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박금융공사를 만들어서 부산에서 선박 관련 산업을 지원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WTO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면은 우리나라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에서 WTO에 제소를 하고 제소 결과 WTO에서 이것은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나라에 무역 보복을 가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더 큰 것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뭐 무조건 WTO 규정에 위반이 안 된다 하니까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강행을 했다가 나중에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선박금융공사를 만들려면 정부 예산을 별도로 지금 법안을 내놓은 데는 2조 원을 자본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정부에서 별도 예산 2조 원을 편성을 해서 선박금융공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복지 예산 쓸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고 또 그 선박금융공사가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들이 선박금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때가 와서 선박금융공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의 업무들이 이렇게 거의 한 3분의 1씩이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부 기관들에서 반대가 있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금융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정책금융이라는 큰 우산을 쓰고 선박금융을 지원하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그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금융공사는 자산이 지금 한 22조쯤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금융공사 자체에서 노조도 그렇고 자체에서 우리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전해서 선박금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책금융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할면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선박금융공사와 정책금융공사가 완벽하게 대치될 수 있나요? 역할면에서? 오히려 정책금융공사가 내려오면은 부산 입장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 자산 운용 규모도 크고 또 이 선박금융공사는 선박금융만 할 수밖에 없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선박금융도 하고 다른 일반 정책금융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들 또 플랜트 회사들이 해외 진출해서 공사를 할 때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외국 나가봐도 우리나라 건설회사들만큼 싼 가격에 그 기간을 빨리 해서 책임 시공, 책임 준공 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 건설회사들, 플랜트 회사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술 좋은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을 해외 내보내서 그런 일들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싱, 금융이 뒷받침이 안 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금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책금융공사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또 선박금융도 하고 지금 자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 정부에서 또 더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확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장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은과 전금공을 다시 통합을 하는 방안을 발의하진 않았지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우리 부산 의원님들이 신재윤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얼마 전에 최근에 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는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굳이 그렇게 다시 넣으려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답변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따로 떼서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 부산 의원님들도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논리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단순히 지금 정부가 산업은행을 민영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킨다. 이런 입장이고 정부에서 이제 8월 말에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발표를 하고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를 해놓으니까 정부 자기들 이제 입장을 좀 번복시키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됩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가능성은 좀 낮아졌지만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선박금융공사법 계류 중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지역의 어떤 주장이 좀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선박금융공사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빨리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전금공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얘기가 좀 일어나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비판들도 들려요. 아까 제가 처음 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박금융공사를 그래서 발의했고 저는 또 더 좀 범위를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해양금융공사법을 발의를 했고 또 정책금융공사가 오는 것이 좋다 이래서 정책금융공사법을 개정안을 우리 부산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이런 상황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안들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발의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심사를 해서 제일 최선의 방안을 우리 정무위 대안법으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조율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 예를 들어서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채택이 되면 나머지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잘 조율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만족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해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한다는 입장 정도만 사실 나와 있고 발의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어떻게 상황을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 서울의 서초구 국회의원인 초선 의원인 강석훈 의원에게 네. 청부 입법,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대리로 이제 발의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참 제가 뭐 금융위원장한테도 내가 좀 싫은 소리를 했지만, 네. 아니, 법안이라는 게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있고, 네. 또 박민식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원장입니다. 네. 그 절대 통과가 될 수 없는 법을 네.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산업 흡수 통합하는 산업은행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는 무모한 시도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일단 절차상으로는 정부가 반대를 해도 지금 이 정책금융공사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부산 이전이 가능한 거겠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물론 그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뭐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네. 정부는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상은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뭐 국회에서 우리 정무에서 뭐 강행 처리를 해가지고 하다시피 해서 억지로 통과를 시켜가지고는 뭐 정부의 협조를 얻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또 우리 여당에도 뭐 부산 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여당도 있고 야당 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부와 잘 이렇게 방향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또 여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부와 상의해서 좋은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네. 이 법을 잘 합의를 해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법안 통과에만 중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당연히 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박민식 의원이 간사로 계시니까 법안이 정무위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많고요. 네. 이 이후에 법사위나 본회의까지 가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생각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인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참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 금융중심지 법안 처리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 부산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으로서 정무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법사위라든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 부산에도 쟁쟁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의원님도 계시고 조경태 의원님도 계시고 네.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법이 정무위를 통과한다면 문재인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앞장서서 네.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를 진두지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여러 가지 속내가 섞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지부진하게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가겠다라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역의 여건의 생각은 다르겠죠. 그런데 이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으신 분들이 지금 뭐 우리 여당의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방선거 전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나와야 되지 네. 이것을 뭐 찔찔찔 시간 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네. 또 이건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지방선거 전이 아니라 제 뭐 생각 같으면 올해 안에라도 좀 우리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속 시원한 법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네.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결과물들로 내년 지방선거에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한편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본시장 개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실 것 예, 같은데요. 예. 특히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경우는 국감기간에 따로 또 질의까지 하셨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한국거래소가 처음에는 이 민간기관이었습니다. 네. 그걸 MB 정부 때 이제 방만한 경영을 한다 해가지고 공기업으로 지정을 하려 네.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부산의 시민단체들도 공기업 지정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제가 우리 부산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공기업을 지정을 안 되게 하려면 복수거래소가 되면은 공기업 지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복수거래소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뭐 정부의 의지가 공기업화 하려는 뭐 의지가 강하고 네. 또 그 방만한 경영이 해소되면 즉각 공기업을 해제하고 민간 기업으로 돌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공기업이 됐습니다만은 이 한국거래소가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가 되어야 이 국제거래소와의 경쟁에서 자본시장의 경쟁에서 네. 우위에 설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부산 기업화해서 부산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복수거래소 허용으로 해외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산에 본사를 둔 이 독점적인 지위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좀 뺏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그 자본시장법을 그 규정에는 그 대체거래소를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만은 네. 시행령에 파생 상품은 다루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체거래소가 설립이 돼도 파생 상품은 취급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시행령에도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을 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시행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나 거래 규모로 볼 때 거래소를 대체 거래소 만들기 위해서도 전산 시스템 갖추려면 수천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지금 이 우리 자본시장 규모에서 어떤 뭐 대체 거래소가 뭐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한국 거래소와 경쟁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오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 뭐 그렇게 뭐 다른 데가 생기기를 두려워해가지고 뭐 위치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빨리 민영화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한국 거래소가 정말로 다른 뭐 대체 거래소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아주 우월적 지위로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또 해외 경제 예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과 러시아 간 금융협력 분야에도 물꼬를 트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동북아의 긴장도가 높아가고 있는데 미국, 중국, 일본이 뭐 방공 식별 구역을 서로 선포를 하고 그 틈 사이에 저희들이 끼어서 뭐 이런 처지입니다만은 러시아하고의 외교 관계도 강화를 해서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북극 항로가 지금 열리게 되면은 우리 부산항이 세계 중심항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국과 러시아 간에 비자 면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산으로 러시아 의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부산에 러시아 타운을 하나 만들어서 러시아 뭐 관광객이라든지 또 북극 항로가 열리는 시대에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미래를 개척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남북 통일의 시대도 대비를 할 수 있는 데가 극동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참 개척을 잘하고 우리 부산하고와의 관계를 가져가느냐가 우리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말씀 나눴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이들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계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부산 경남 시청자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무위원장으로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해가 왔습니다. 오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법에 앞으로 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영금융 중심지를 해양금융 또 파생상품 금융 중심지로 육성을 해서 우리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우고 대한민국의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존경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실망한 기억이 사실 더 많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지역의 유권자들이 변함없이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는 이유, 아마도 지역의 정치권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던 지역의 현안들 더 잘 단합하고 잘 의논해서 보다 지혜롭게 잘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